무슨 선생님 만났잖아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심수입니다. 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각 별자리가 담당하는 요 구역이 크고 작고 하느냐. 이거 저번 시간에 질문을 김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저도 궁금했는데 추 선생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것은 미수는 보면 요 끝벌부터 요 끝벌까지 담당하는 구역이 넓죠. 심수는 여기 좁죠. 그리고 요 직각으로 된 거 요것도 좁죠. 이 넓은 놈은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수는 좁거든요. 방수도 좁고. 그런데 요거는 미수나 기수는 넓어요. 넓죠. 낚시바늘처럼. 요 끝나는 데부터 기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확인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심수의 개발. 이거 보면 세 개별로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저기서 보신 정갈자리에 심장별이 있는 그 별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적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자리가 두 개로 단순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심수, 청갈궁에 있고, 심수는 세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천도서 중에 5도를 맡고 있다. 필수와 마주보고 있고, 심수 보면 필수와 마주보고 있고, 12항동국의 청갈궁에 해당하고, 그래서 정갈자리가 있습니다. 묘의 방향이 있으면 송나라에 해당한다. 심수, 송나라. 우리는 심수, 여기. 심수는 바로 우리나라 충남 옥구, 전북 옥구, 익산, 전주의 고산,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심은 대화라고도 부르며 천왕의 자리를 뜻한다. 정갈 자리에 심장별이니까 막 이글이글 타는 정열을 가지고 있는, 정갈에 독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장이니까 뭐더냐. 세 개의 별 중에 가운데 별은 명당이라고 부르며 셋 중에 제일 큰 별로 천자의 바른 자리가 되니 천하의 상과 벌을 주관한다. 여기에 무슨 7개 별이 붙으면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앞에 별, 오른쪽 별은 태자가 되는데 밟지 못하면 태자가 천자의 자리를 개성하지 못하고, 뒤에 별, 왼쪽 별은 서자가 되는데 밟으면 서자가 천자의 자리를 개성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별이죠. 왕권과 관련이 있다. 세 개의 붉은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별이 가장 붉다. 이걸 탄다. 심의 위로 사척되는 것은 1월과 5성이다 7정이 다니는 한가운데 길이 된다. 여기 안타레스 심장별이죠. 정갈자리 요 집게발의 방수고, 여기에서 내척으로 올라가면 요게 입동, 소설, 대설, 제대, 이게 태양이 다니는 길. 그래서 태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황도, 심수자리에서 세척으로 올라가면, 내척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게 황도길 한중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원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천문 연초를 한눈에 딱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 별이 밝으면 교화가 잘 이루어져 도가 창성하게 되고,
심수가 이렇게 굽어 있는데 일직선으로 곱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자리를 옮겨 가거나 보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왜? 요 해당되는 지역의 나라가 28소 중에 그 송나라에 해당된다 그랬죠. 송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요 지역을 얘기해 보죠. 도산이라고 되어 있는 요 지역에 있던 나라. 또 이러기를 흑색으로 변하면 대인에게 근심이 생기고 요 별이 일직선으로 곱게 되면 임금이 세력을 잃게 되면 움직이면 나라에 우환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지면 요 사이가 벌어지면 백성이 요란하게 된다고 했다. 정갈 답습니다. 정갈이 독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지만 하여튼 저놈의 안타레스 심장별은 진짜 화끈하죠. 왜?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심수 중에 요 중간별의 심수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동그라미만 크면은 큰 별이거든. 밝은 별. 근데 별이 있다는 것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이라는, 크고 밝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저기를, 요거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천문요초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별의 크기로 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밝은 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심수에 여기에 금성이나 화성이 범하면 난리로 인해 온 나라가 피를 보게 되고. 근데 봐요. 원래 칠정은 황도를 따라다녀.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붙어버리는 거야. 내 척은. 응? 토성이나 목성이 범하게 되면 길하고, 토성하고 목성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금성이나 화성은 그냥 전쟁의 화신입니다. 쿠데타, 그냥 뭐 변방의 별난. 응? 일식 또는 월식이 일어나면 길하고 했는데 이게 옥인 거, 흉자에 옥인 것 같아요. 그래 이순재 선생도 완벽하지는 못하실 때가 같아요.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데 길하는 게 쓰이는 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달몰이가 생기면 병난이 일어나고. 왜? 음의 기운을 가졌다 그러죠. 화성이 와서 머무르면 나라에 임금이 없게 되고. 딱 쓰여져 있죠. 이게 화성이 요 황도를 따라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역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딱 붙었어요. 2000년 만에. 기원전 200년대에 요 현상이 일어났는데 2016년 8월 24일 날 붙었던 거리가 그때보다 기원전 212년이죠. 그때보다 더 가까이 붙었어요. 이 심수 자리에 화성이 형옥성이 붙는 것을 그거를 형혹수심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2015년도 아마 8월달쯤 제가 이게 역행 머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흔치가 않거든요. 2000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내가 대형조다.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둘 중에 한 놈이 사라진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다니까요. 근데 2016년 8월 24일 날 그때 최순실이가 독일로 날랐을 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떨어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이따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탄핵이 시작됐거든요. 김정은이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동양상국에, 이게 보이는 지역이, 이 지역이 전체가 다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별자리 보여드리고 하는 이것이 동양삼국에 그냥 일본까지 포함해서 다 보이는 것은 어느 지역에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정세도 잘 봐야 된다. 객성이나 폐성이 범하면 천하가 병난으로 인해 황폐해진다. 사실은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거 일단 벌어지니까 내가 1월달 지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착잡합니다. 착잡한데 벌써 그게 3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1월 며칠까지요? 1월 27일 12월 27일? 예, 12월 17일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졸입니다. 적졸. 적졸은 오영의 군사의 무리를 뜻하니 주로 지키는 병사들의 상스럽지 못함을 소재하는 것을 주관한다. 미미하면서도 작으면 길하고, 병사들은 이게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항상 좀 밟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좋습니다. 밟으면서도 크게 요동치면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 한 개의 별이 없어지면 병사가 조금 출동하고, 두 개의 별이 없어지면 절반의 병사가 출동하면 전란이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 개의 별이 없어지면 모든 병사가 더 출동해요. 이게 전면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수에 붙어있는 이 적졸은 군사 도움과 관련해서는 무시무시한 역할을 해요. 다른 별이 여기 와서 머무르면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가까운 신하를 주살하게 된다. 오영은 5군장을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심야를 12개의 주홍색별로 이루어졌는데 3별씩 네모디기를 이루고 있다. 이 적졸이다. 이 심수별자리는 그냥 전쟁의 화신이에요. 전쟁의 화신. 여기에 화성이나 금성이 갖다 붙으면 진짜 대별난이에요. 아니 그냥 위에 핵심부를 흔드는 거거든요. 왕이나 태자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 다음 미수입니다. 요 낚시바늘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 보세요. 뭐 신궁, 전설, 구, 청강. 안 봐도 딱 알겠죠. 이게 무슨 별자리인지. 미수는 9개의 별로 이루어졌으면 조천도수 중에 18도를 맡고 있다. 자수와 마주보고 있다. 미수, 자수와 마주보고 있죠. 12항도궁 중에 인마궁에 해당하고 인의 방향이 있으면 연나라에 해당된다. 이 미수는 보세요. 연나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미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방, 심, 미 여기 가 있어요. 되게 멀리 가 있죠. 미수가 왜 그렇습니까? 정갈에 요거는 앞발 부분이고 꼬랑댕이 부분이죠. 심장이고. 그래서 아마 여기 배치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나눈 근거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28세기에 조선의 학자인 서경덕이 나누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천문요초에는 이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넣어드린 겁니다. 미수를 우리나라 지역에 배당하면은 한결남도 덕원, 문천 뭐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려드렸고요. 요 별자리에 무슨 이상이 생기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이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미는 후귀들을 맡은 부서로서 후궁이 있는 곳이다. 오른쪽으로 제일 위에 있는 별이 후이고 그 밑에 세 별이 부인이며 신궁이 있죠. 그 밑에 별들은 빈과 첩이 된다. 또 위에 9별은 9자식이 된다. 미는 9개의 붉은색 별이 갈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 미수의 별빛이 균등하고 밝고 크고 작은 별들이 서로 잘 이어져 있으면 후비 간에 서로 투기하지 않고 평화로우며 후궁 간에 서로 서열이 있고 자손이 많게 된다. 왕이 시기하는 데가 없으니까 뭐 그냥 자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별이 미세하고 어두우면 항우에게 근심과 질병이 있게 되고 별끼리 서로 섬기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황후가 세력을 잃게 된다. 뭐 후첩 중에 누군가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움직이고 이동하면 임금과 신하 간에 불화가 있게 되고 천하에 난리가 생겨나면 서로 모여 있으면 홍수가 난다.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홍수가 난다는 또 이런 남녀없는 천문요초에 목성이 범하거나 달몰이가 일어나면 황후나 왕비가 죽게 되고 이 목성하고 토성은 좀 수성은 좀 좋은 일을 하는데 여기는 나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화성이 범하면 공중에 내란이 일어나면 뭐 저놈의 형옥성이 붙으면 볼 것도 없습니다. 내란. 토성이 범하면 길하고 수성이 범하면 공중에 일이 있게 된다. 객성이 범하면 대신이 주살당하고 일식 또는 월식은 나라에 기아가 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면 후궁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병난이 일어난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지난 2000년이나 또는 지난 5000년 동안 이러한 별 현상이 있었을 때 내 현상이 발생됐던 것을 경험적으로 누적적으로 통계를 내서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이 지역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개도 황도 자리로 다니다가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왕이 잘못하거나 뭐가 잘못되면은 화성하고 특히 금성에 와서 딱 갖다 붙는데 그때 꼭 일이 생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영원히 뭐 태평성대가 이어지면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지금으로 따지면은 영부인 쪽에 측근들이 뭐 모사를 해서 해먹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과 흉을 점쳐서 정하는 것을 맞는다. 별이 밝으면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별이 밝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 간의 사이가 벌어지며 없어지면 한패양 땅이 천리에 걸쳐 뻗게 된다. 제가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티베트권이 해발 7,000고지, 6,000고지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태행상매 여기가 해발 2,000에서 3,000고지 얼마나 높은 지역이며 이 하북선 북경부터 상해까지 이게 하북평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물산의 6 내지 70% 또는 뭐 누구는 80%라고 얘기를 해요. 벼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을 잘 보면은 중국의 역사가 왜 여기에서 그토록 많은 5호 56국 청초중국 시대 전쟁이 그토록 많이 그 옥토로 서로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 황평 땅 천리
이게 해당되는 지역은 중국밖에 없어요.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 이게 신장 미구르 자치주거든요. 이게 다 사막화됐지. 이 고비 사막이 항폐화되기 사막이 점점 드러나가지고 지금 날라오는 게 황사거든요. 이게 천리에 걸쳐서 항폐화 땅이 일어나고 하는 지역은 중국의 요 북쪽 지역. 요 지역이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화성이 머무르면 병난이 일어나고 귀에 밖에 이 밖에 화성이 머무르면 병난을 평정하게 된다. 적지, 가뭄이나 황충해 등으로 모든 초목이 말라 죽는 현상. 길은 5개의 붉은색 별로 이루어졌는데 위에 아래에 있다. 천간, 그 뒤에 위에 4개 별로 되어 있죠. 천간은 백성의 운을 맡은 별이다. 민생이다. 태음 달을 주관하니 밝은 것이 좋지 않다. 만약에 밝아지고 움직이면 엄청난 수해가 일어난다. 꼭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거나 떨어지거나 할 때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죠. 가지런하지 못하고 뒤섞인 것 같이 보이면 말이 모자라게 되고, 요게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나루터, 항구 또는 관문 등 통행에 문제가 생긴다. 효목성, 화성이 머무르면 새로운 임금을 세우게 되고, 객성이 청강에 들어오면 수상운성이 바뀌어서 끊어지게 된다. 청강을 천한, 은하수의 별명이라 하여 은하수를 주관한다는 설도 있다. 지명은 청강은 밝거나 은하수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으니 은하수 안에 있게 되면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이것이 제가 은하수 가는 길 근처에 있는 별이라 보시면 돼요. 전쟁으로 인해 덜의 전차와 기마가 가득 차게 되며 길이 통하지 않게 된다. 청강은 4개의 주황색 별로 이루어졌으며 미외에 있다. 참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고대의 모든 현상을,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뭡니까? 전차와 기마, 우리가 하면 탱커죠. 탱커하고 자동화 기계화 사단의 자동화 포가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죠? 포병들 자주 써놓고 자주포. 그 다음에 부열은 후궁 및 무당이 신령께 제사 지내고 자손의 잉태를 기도하는 것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왕과 후비 등이 제사를 받들어 자손을 기원하는 것을 주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밝고 크면 임금에게 자손이 많이 늘어나고, 작고 어두우면 후궁에게 자식이 적게 된다. 움직이고 흔들리면 후궁이 불안해하고 천자에게 대를 이은 후손이 얻게 된다. 부열은 한 개의 붉은색 별이며 미의 동쪽 왼쪽에 있다. 내가 이거 아까 전설이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부열입니다. 그 다음에 어는 엄한 일을 주관하니 구름 끼고 비가 오는 때를 미리 알 수 있다. 요 별을 잘 보면 크게 밝으면 음량이 하합하고 바람과 비가 때에 맞춰 오게 되며, 천문요초의 뒤에 자연현상에 가면은요, 이 편에 가면은 태평한 때에는 반드시 열흘에 한 번씩 비가 온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균일하게. 그래서 1년에 열흘에 한 번씩 36번 비가 오는 이치가 그렇다. 북극성에 계신 천추별에 있는 마구 삼신께서 지구를 조각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태평하지 않은 때에는 어떻게? 그게 몰아서 오는 거예요.
두 달 있다 몰아서 오는 게 뭡니까? 하나는 가뭄이 오고 몰았다가 때리는 건 뭡니까? 홍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남만상의 이치가 천문요초 자연현상편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바람은 며칠 만에 한 번씩 분다. 그게 몰았다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돼버린다고. 태평하지 않은 때에 그것은 다 백성을 통치하는 임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하 관료들한테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장관들하고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징후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궁. 신궁은 호궁들이 옷을 갈아입는 내실을 뜻한다. 한 개의 붉은색 별로 미에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수입니다. 이것은 바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풍, 북풍, 동북풍, 서북풍, 동풍, 서풍, 서남풍, 동남풍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기수의 개가 기수는 4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 둘, 셋, 넷. 주천도수 중에 11도를 맡고 있고 심수와 마주보고 있으며 기수, 삼수. 삼수인데 요 받침에 하나 빠졌어요. 삼수입니다. 3. 12항도궁 중에 인마국에 해당하며 인의 방향에 있으면 연나라에 해당한다. 이 보시면요. 기수는 이 기수는 뭡니까? 기수는 요거는 정갈자리가 아니죠. 꼬리는 여기 있고 요거는 공수자리에 화살촉. 화살촉이죠. 화살촉. 쫙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도 봐요. 북경 쪽에 와 있죠. 떨어져 있습니다. 별자리를 연상하면 왜 저리 됐는가? 어렴풋이 생각이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한경북도 명천 경은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삼수 갑산이 바로 저 지역에 있네요. 기수에 따른 기는 후궁을 주관하니 황후와 비의 자리를 뜻한다. 청계라고도 부르는데 팔풍을 8가지 바람을 주관해서 일월성이 머무는 곳에 바람이 일어남을 맞는다. 또한 구설을 주관하고 변방부정을 주관한다. 변방부정이 침공하려고 할 때면 먼저 조짐을 보인다고도 한다. 주역에서는 바람을 뜻하는 성계를 닭이라고 하는데 닭은 바람과 같이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량계의 닭을 상징으로 오는 풍속이 도처에 있다고 한다. 이거는 설명으로 붙여놓은 건데 그 풍량계 위에 보면 꼭 닭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닭대가리 하는데 닭을 이러면 껌대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몸은 밖으로 나와 있어도 머리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박으면 자기가 다 수먼저 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해 푸닥거리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푸닥거리. 이 푸닥거리의 그 뜻이 뭡니까? 그 명지대 강의할 때 그 만화가 한재규 교수의 설에 의하면은 닭은 이 손이 없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은 꼭 모래밭에 간대요. 모래밭에 가가지고 막 털면서 온몸에 있는 병균을 그 모래로 목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삿된 기운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게 푸닥거리의 의원이랍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풍은 팔방의 바람이라는 뜻으로 명석풍, 동풍, 청명풍, 동남풍, 경풍, 남풍, 양풍, 서남풍, 창하풍, 서풍, 강마풍, 북풍, 용풍, 동북풍을 말한다.
요 바람의 방향은 이름이 좀 이렇게 독특하죠. 근데 이러한 바람의 내용들이 다른 사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얼른 천문율조에서 내가 보고 본 적 있지 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 방향은 이렇게 표로 만들었고요. 풍속통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것은 기승이니 기승이 키를 까부르고 드날리니 능히 바람의 기원을 이루게 한다. 여기 챙이로 이렇게 키 까부낀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애들이 오줌 싸면은 그걸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그거 하게 했는지는 그것도 참. 근데 3월 삼진날 지금 우리 어머니 할머니 정조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요. 3월 삼진날 그 마을 주변에 있는 경북 문경인데 모든 여성은 모조리 하얀 소복을 입고 마을에 있는 장구하고 북을 꺼내 들고 한 곳에 모이는데 그 이름이 무롱도원입니다. 지금은 무두실로 돼 있어요. 무도실로. 무롱도원이 뭡니까? 복숭아 꽃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복숭아가 없다고 해서 무도실로 바꿔버려서 옛날 이름이 무롱도원이에요. 거기에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신선한 고 인근에 모이는데 그때 전부 다 키를 어른들이 다 뒤집어 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북조리는 북두칠성의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쩌면 저 키도 북두칠성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조리는 이렇게 쌀을 건져가지고 돌을 골라내지만 저것은 다른 큰 꼭지들을 해서 쓸데없는 건 날려버리고 알갱이만 가두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얘기한 건 근거는 없는 얘기 제 혼자 생각입니다. 바람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다. 바람. 일성과 월성이 동격과 익수, 진수에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 크게 밟고 일직선으로 걷으면 오곡이 잘 성숙하고 인간과 신화 간의 찬수와 이간질이 없어진다. 이게 뭡니까? 자연이나 인간 세상사나 똑같은 이치라는 뜻이에요. 요 별자리가 요 모양을 이루고 그대로 가지런히 가지고 있으면 크게 밟고 일직선으로 걷으면 어둡고 섬기면 임금이 없는 난세가 벌어지고 오곡이 귀하게 되면 병강의 부족이 복종하지 않는다. 기수가 안으로 모이고 미세하게 되면 천하의 근심이 있게 되고 이게 쭉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병방 부족에 사신이 오게 된다. 뭐 좋은 일로 오는 게 아니겠죠. 기수 자리를 옮기면 백성이 요량하게 되고 만약에 기가 은하수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에 큰 재앙이 생기고 물 바람을 일으키는 기가 은하수 물에 풍덩 빠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서로 간에 인육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 수해가 와서 그냥 곡식을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없어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달무리가 지거나 금성 또는 화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유성이 범하면 대신에 발라를 일으킨다. 비는 4개의 주홍색별로 이루어져 있다. 좀 끔찍한 별입니다. 바람하고 관련이 있어 그렇습니다. 목적. 목적은 주로 곡식을 도정하는 일을 맡는다. 따라서 위와 아래로 곱게 있어서 방아치 있는 형상이면 풍년이 들고 가로로 누우면 기근이 돈다. 요거는 요 외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목저입니다. 목저는 3개의 주홍색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키의 아래에 있다. 근데 요것이 요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옆으로 킥가닥 누워버리면 기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절구에다 방아칠 일이 많아지니까, 뭐 곡식이 풍부하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죠. 여기 저는 공이조, 절구공이 자자인데, 절구공이 조자인데, 목전은 나무로 된 절구공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외절하고 풀이거래는 목절하고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고,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 간에 서로 인육을 먹게 됩니다. 또 인육을 먹습니다. 공자가 인육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별이 만약에 가로로 묶거나 안 보이면 진짜 엄청난 기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객성이 목자 안으로 들어오면 급한 변란이 있게 된다. 어떤 놈들이 뭐 양식을 노리고 북방에 뭐 기근이 들어서 그냥 평야지대로, 북방에 기근이 들으면 항상 남쪽의 평야지대가 그냥 대혼란을 겪어요. 왜? 먹을 걸 찾으러 와야 되니까. 중국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목전은 세 개의 저음석별로 이루어져서 위에 아래에 있다. 강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어두우면 기근이 들며. 이거 또 나오네. 보이지 않으면 기근이 심해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인육을 먹게 된다. 왜 이러지? 이거 완전히 기근하고 관련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기수가 잘못되면은 각항, 저방, 신미, 기에 기수가 잘못되게 되면은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라 그러면은 저 천문대 기상청에 얘기해가지고 이 별은 24시간 감시를 내가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 백성들이 그 혹시 그런 게 보이면 얼른 조치를 해야죠. 뭐 미국가 필요가지고 뭐 미를 수입이 오든지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냥 햄버거 가게 얘기해서 햄버거를 공천하든지. 곡식을 까부를 때 생기는 찌꺼기를 의미한다. 기수가 창룡의 학문에 해당하므로 찌꺼기를 배출하는 뜻이 있다. 강은 한 개의 검은색별로 기수의 오른쪽에 있다. 방수, 심수, 미수, 기수의 북쪽은 천시원이 자리한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죠. 28수와 천시원의 영역은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로서 경계를 삼는다. 고민별이는 안 보일 텐데. 그러니까 흑색도 나오고 오색도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생각이 안 나요. 세 가지 흑색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요 위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걸쳐져 있죠. 천시원이 요렇게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요 네 개 별자리에 위에 천시원이 자리된다. 이게 뜻입니다. 황도를 중심으로 여기는 천시원이 있고 아래에 네 가지 별이 있다. 딱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천부일은. 자, 그래서 이제 동방창룡 28수를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28수의 요약본을 제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은 동방창룡 28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자, 동방창룡 7수. 동궁은 청제가 정하다니 그 정서로는 창룡이며 창룡이라고도 하고 창룡이라고도 한다. 7별자리로 오려져. 그 형상은 각, 항, 저, 방, 심리, 기, 용의 형상이다. 전은 가슴이고 방은 배며 기는 항몽에 해당한다. 봄을 맡아 다스리고 목기운을 맡아 다스리며 동학을 다스리고. 중국의 동학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산동성 태산. 두각은 어디요? 태행산맥의 항상.
서학은 어디요? 화산파 하잖아. 중학은 어디요? 숭산, 소림산, 숭산. 남학은 어디요? 형산. 이게 중국의 5학이. 5학 중에 조정은 동학인 태산이라. 제가 저번 주 강의를 했습니다. 동학을 다스리고 동방을 다스리며 비늘 달린 충, 인충 360가지를 주관한다. 비늘이 달린 360가지를 주관한다. 여기서 용은 변화무쌍하며 신령스러운 동물로 만물이 변화무쌍하게 생겨나는 것과 같은 기운이고, 청 또는 창은 동방의 색은 푸르기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다. 그래서 동방청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동방창룡 28수 중에 동방창룡 7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정확히 8시 5분 전에 딱 끝나요.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시군요. 질문이 없으시면. 근데 저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요? 그래서 특히 금성이나 화성, 그 다음에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났을 때 하늘이 지구를 보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 사이를 쳤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변란이 일어나거나 태타가 일어나고 궁궐에 자격을 보내고 할 때는 점성술사가 그것을 나를 점지해줘요. 그거는 계산을 했어요. 언제 화성이 어디 갖다 붙는데, 그때는 하늘도 징후를 보여서 허락한 날이기 때문에 왕을 죽여도 된다. 또는 뭐 정권을 뒤바꿔도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항상 뒤에는 점성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까 여기 신궁으로 갑니다. 신궁. 응?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신궁으로 여기로 간다니까요. 여기. 여기 가서 후비들이 있는 여기 가서 항상 그걸 모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그 당시 천문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동방박사 3명이 2000년 전에 그때 베들레헴의 별이 2개 별이 딱 붙었을 때거든요. 그 별이 인도하는 지역으로 따라가서 마곡간에 있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8월 24일 날 형욱 수심이 일어나고 나흘 있다가 8월 28일 날 2000년 만에 베들레헴의 별이 한반도 상공에 떴다고. 그래서 인류를 구할 제2의 예수가 한반도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애기 참나라고 난리라니까요. 온갖 종교들이. 근데 그 목조 말씀할 때 이게 절고기 같은 게 누울 때요. 네. 어떤 주기에 의해서 이게 눕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눕지거나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현상은 7점은 원래 황도를 따라서 제 궤도로 다녀야 돼요. 근데 제 궤도로 다니지 않는 놈이 다른 지멋대로 다녀요. 달이. 그걸 백도라 그러는데 그때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성하고 금성 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사척이라고 나왔죠. 갑자기 그냥 궤도로 확 바꿔가지고 어느 별에 딱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관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 궤도로 안 갈 때가 있다니까요. 제 궤도로 안 갈 때. 그 서양 천문학에도 뒤집어질 텐데 그 말이 안 되는. 아니 그래서 지금 조선왕조 실록도 보면은 그냥 객성이 천시원을 침범을 했어요. 그게 영조대왕 때. 영조가 그냥 월대에 나가가지고 그 별이 사라질 때까지
침소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천재를 지냅니다. 부복을 하고. 응? 신하들이 막 그 뭐 너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객성이 확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왕이 다시 침소로 들어갔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늘이 직무를 보인 것은 그것이 비록 없어졌다가 해도 사라진 게 아니다. 무언가가 백성들이 불편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백방으로 살펴라. 저것이 다시 나타날 때는 틀림없이 화근을 갖출까. 내가 대표와서 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백성한테 가만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리고 이게 이따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벽이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나오는 천문 기록이 보면은 왕이 비니까 뭐 갑자기 뭐 내척을 딱 물러났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 왕을 약간 신성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천문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나 왕은 안테나 같은 게. 그러니까. 우주목. 예. 그래서 저는 누구같이 감흥이라는 것이 천선민족이 천재를 올리거나 지극정성으로 진짜 정성으로 하고 충심으로 하게 되면은 하늘이 감흥한다는 이 녹화하는 거 아니죠? 항상 지평성에 이렇게 붙어서 있어요. 하나 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북극성 여기 있고 28수는 적도와 한도 따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달리 보이긴 한데 높은 곳에서 보이는 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죠. 보통 이렇게 보이는 건데 원래 이게 이렇게 맛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있나? 지금 집중이. 내가 그래서 우리 집이 방향을 뚫었나 생각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 화제가 되는 저건데 하버드 대학 그 통계도는요 외계인이 보낸 우주선이라든지 그런데요. 이게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데인데 혹시 그 잘 모르겠어요. 별자리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는데 동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객성이라 그러고 해성이라 그러고 폐성이라 그러는데 다 떠돌이 별이거든요. 떠돌이 별인데 주기적으로 오는 별이 있고 갑자기 나타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별이 안가고 이게 태양에 가까이 오면 해성이나 이런 건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이건 더 빨라졌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처음 오신 거죠? 저는 참. 저번에 오셨었나요? 저는 세 번째. 아니요. 아, 저번에 오셨습니까? 저 처음이에요. 아, 처음 오셨죠? 오 선생님도 저는 지난번에 왔어요. 아, 저번에 왔었나요? 그러면은 처음 오셨으니까요.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 나오셔서 인사 한번.